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11주 수업으로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활용법을 배우고 실습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많은 유용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우리는 이제 파일을 다루고 체계화할 수 있고 또 파일을 읽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을 예약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첫째 시간에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파일 다루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시간 관리와 작업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운영체제 라이브러리인 sys, os, shell util 모듈들을 활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준 라이브러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코드들이 있는데 이들을 재사용하기 쉽도록 하나로 묶어놓은 코드의 집합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표준 라이브러리란 무엇이냐?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여러 구현체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란 파이썬과 함께 배포되는 라이브러리를 말하는데요. 매우 범위가 넓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서드 파티에서도 많은 이제 파이썬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좀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표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운영체제 서비스인데요. OS는 이제 기타 운영체제 인터페이스고 IO는 입출력과 관련된 모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타임은 시간과 관련된 모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레드나 이제 멀티 프로세싱 같은 걸 지원하는 모듈들이 뭐 스레딩, 멀티 프로세싱, 서브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이제 실행 시간과 관련된 서비스로 sys, sysconfigure 이런 모듈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형과 관련돼서는 이제 날짜와 시간을 지원하는 데이터형, 데이터타임, 그리고 달력을 지원하는 칼렌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출력을 할 때 좀 더 이제 깨끗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pprint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숫자와 관련된 수학 모듈로 numbers, 그리고 math, 우리가 이미 실습해봤죠, math. 그리고 이제 분수를 다루는 fraction, 난수를 다루는 random, 통계를 다루는 statistics. 그리고 파일과 디렉터리 액세스와 관련된 fastlive, os.pass, 그리고 shell util. 그리고 데이터 압축 보관과 관련된 gzip, zip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데이터 처리하면서 배웠죠. CSV.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 처리와 관련돼서는 이메일, JSON, 메일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웹브라우저, HTTP. 그리고 TK,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특킨터. 이 특킨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점에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영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를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는 이제 운영체제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디렉터리를 알고 싶으면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CWD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파이썬 쉘에서 이 명령을 이제 실행하면 현재 작업 디렉터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트 디렉터리는 이제 현재 작업 디렉터리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change dir은 이제 작업 디렉터리를 다른 디렉터리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ys 모듈은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관련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system.pass는 이제 모듈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경로를 이제 말해주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싶으면 exit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hell util은 이제 일상적인 파일과 디렉터리 관리 작업을 위해서 좀 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듈들에 대한 실습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듈에 대해서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도움을 받으려면 디렉터리나 help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OS 모듈을 이렇게 임포트 했다. 그럼 OS 모듈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걸 알고 싶으면 dir os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OS 모듈에 들어있는 이 디렉터리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help os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여러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먼저 sys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ys 모듈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관련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제공하는 변수와 함수들을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system.pass, pass라는 이제 함수인데요. 파이썬 모듈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위치에 있는 파이썬 모듈들은 경로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 경로를 알고 싶으면 이 경로에 이제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고 싶으면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pass.append를 하고 그 경로를 이제 이 인수 안에 넣어주면 이 경로가 새로운 경로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또 명령형 인수를 실행하는 변수로 argvoid라는 게 있는데요. 이 argvoid를 이용하면 이제 파이썬 명령을 내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인수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exit이라는 명령은 강제로 스크립트를 종료할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파일 내에서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모듈을 임포트할 때 그 경로는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모듈을 검색하는 경로는 다음 순서로 검색합니다. 현재 디렉터리, 그 다음에는 파이썬 패스에서 지정된 경로, 그리고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와 그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로들을 가리키는 이제 경로가 바로 syspass에 이제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yspass를 이제 확인하면 우리는 모듈이 검색되는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로를 따라가다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sys 모듈을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로명을 확인하고자 하면 pass를 이용하면 됩니다. system.pass를 이용하면 설정되어 있는 pas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append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폴더를 인수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이제
이 경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강제로 종료하려면 exit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OS 모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말합니다. OS 모듈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운영체제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환경 변수나 디렉터리, 파일 등의 OS 자원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작업 디렉터리를 반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get cwd는 작업 디렉터리를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cwd는 current working directory라는 뜻입니다. chdir은 change director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로 디렉터리를 변경하겠습니다. 작업 디렉터리를. 디렉터리 안에 있는 파일과 서브 디렉터리 목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list dir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패스 안에 있는 파일과 디렉터리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합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는 rename은 이름을 변경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이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emove는 파일을 인수가 하나입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일 이름과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은 이름과 경로를 갖습니다. 경로는 파일이 컴퓨터 내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지정합니다. 경로에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는데 절대 경로는 루트 폴더에서 시작합니다. 상대 경로는 현재 폴더에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폴더는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점점은 부모 디렉터리를 의미합니다. 자, 폴더와 파일의 이름은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요. OS에 따라 다른데 윈도우나 이제 OS X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리눅스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또 경로에 사용하는 폴더를 구분하는 기호는 슬래시와 역슬래시가 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역슬래시 또는 백슬래시를 이제 쓰고요. OS X나 리눅스는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OS 모듈은 함수 안에 이제 인수를 어느 걸 사용하느냐 두 가지를 다 사용해도 됩니다. 자, 윈도우에서 이제 이 역슬래시는 escape 문자열의 원래 역슬래시는 escape 문자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슬래시를 한 번만 사용하게 되면 escape 문자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을 사용해줘야만 역슬래시로 인식을 합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OS 모듈을 사용해서 디렉터리를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목록을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OS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디렉터리를 알고 싶으면 get cwd 그러면 현재 작업 디렉터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목록을 보려면 list dir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렉터리를 변경하고 싶으면 chdir, change 디렉터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로를 적어줘야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슬래시를 사용하면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만 역슬래시를 사용할 때는 두 번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난 이유는 역슬래시를 한 번만 사용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습니다. 상대 경로를 이용할 때는 이제 점점 슬래시를 하면 현재에서 상위 디렉터리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리눅스 표현이 되겠고요. 윈도우식 표현은 점점 역슬래시 두 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브 디렉터리로 갈 때는 점 슬래시는 현재 디렉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A라는 서브 폴더로 서브 디렉터리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바로 그냥 A를 쳐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 디렉터리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예를 보겠습니다. mkdir은 make director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또는 길게 써서 make dir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디렉터리를 없앨 때는 rmdir remove directory입니다. remove dirs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파일이나 폴더를 완전히 지우는 경우에는 rmdir 해서 패스를 해주면 이제 패스에 있는 빈 폴더를 지우지만 unlink 패스를 하면 파일을 지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쉘 유틸에서는 있는 rm트리를 이용하면 이제 경로에 있는 폴더와 파일을 모두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명령어와 환경 변수로 시스템은 시스템 명령어를 호출할 때 사용을 하고요. environ은 환경 변수 값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디렉터리를 만들고 지우고 목록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듈 임포터를 하고요. 여기서 mkdir, 즉 make directory d라는 이제 폴더를 새로 서브 디렉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ist dir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d 폴더가 새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확장자가 있는 것들은 파일이고 확장자가 없는 것들은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디렉터리를 없애고 싶으면 rmdir, remove 디렉터리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d 디렉터리를 없앴고 다시 list dir을 해보면 여기 있던 d가 이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렉터리 목록을 이제 파일로 만들고 싶으면 이것을 변수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파일즈라는 변수로 받았죠. 그러면 디렉터리 목록이 파일즈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즈 안에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게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지는데 이 리스트에 안에 있는 개수를 이제 파일 개수를 말해주겠습니다. 9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work 함수는 디렉터리 트리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해준 이 경로에 대해서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과 그 아래에 있는 서브 디렉터리에 대해서 파일 경로와 디렉터리 이름과 파일 이름을 튜플 형식으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 자, OS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OS 워크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현재 디렉터리를 지정해 줬죠. 점을 찍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디렉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값을 반환합니다. 패스, 디렉터리, 파일이죠. 자, 그러면 이 현재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한 이제 여기서 프린트를 시켰죠. 그래서 파일 이름 앞에 패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만드는 주는 함수가 pass.join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목록을 풀 네임으로 이제 출력을 했죠. 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이제 디렉터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디렉터리의 경우에는 pass join 이제 dir이죠. 그러니까 경로와 디렉터리 이름을 이제 프린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들은 뭐냐면 결국 이 코드는 파일의 목록을 만들고 또 디렉터리 목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렉터리의 경우에는
다시 또 그 안에 있는 서브 디렉터리로 그 디렉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브 디렉터리 안으로. 그래서 다시 또 이걸 똑같은 것을 수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디렉터리가 다 조사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한 예를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에 요 세 줄은 뭐냐 하면 현재 디렉터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경로는 지금 현재 디렉터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죠. 패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파일이 아니라 디렉터리네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디렉터리를 풀네임으로 출력했습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디렉터리가 되겠죠. 그럼 이 디렉터리 하나 다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또 파일들과 디렉터리를 조사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의 경우는 이제 이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패스는 현재 디렉터리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폴더죠.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의 이제 목록을 이렇게 풀네임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로 이제 이 os.work를 이용하면 우리는 어떤 디렉터리를 지정하면 그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정해 준 게 현재 디렉터리가 아니라 만약에 C였다. 그러면 C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걸 몽땅 다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OS 패스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패스 모듈은 이제 OS 모듈 아래에 있는 이제 서브 모듈이 되겠습니다. OS 내부 모듈인데요. 파일 경로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고 파일 정보를 다르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자, 경로는 역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는데요. pass.appspass라면 절대 경로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rel pass를 하면 이제 상대 경로로 반환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요 패스는 절대 경로를 반환하니까 경로가 전체 경로가 되겠지만, 여기서 상대 경로의 경우는 이제 이 패스에다가 시작 경로를 이제 스타트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을 지정한 이 경로로부터의 상대 경로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현재 경로를 시작 경로로 해서 상대 경로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일 네임, 풀네임에서 디렉터리 이름만 알고 싶으면 dir 네임을 이용하면 되고, 파일 이름을 알고 싶으면 베이스 네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이제 분리하고 싶으면 split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튜플을 분리하는데 디렉터리 이름과 기본 이름으로 분리해 줍니다. 스플릿 텍스트는 이제 확장자와 확장자 외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 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은 이제 디렉터리와 이름을 분리하고, 스플릿 텍스트는 확장자와 그 앞부분을 이제 분리해 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리 이름과 이 파일 이름을 이제 하나의 경로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jo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고 이 사이에 구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디렉터리 구분자, 슬래시나 또는 역슬래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join이 되겠습니다.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os.pass 모듈을 op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op.abs.pass 하면 이제 절대 경로가 되겠죠. 점을 찍었으니까 현재 디렉터리입니다. 현재 디렉터리로부터 절대 경로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현재 디렉터리가 C로부터 이 경로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rel 패스 상대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C windows라는 이제 경로, C windows라는 패스가 이제 가려면 현재 여기 생략을 했으니까 현재 경로입니다. 현재 경로로부터 이제 C 윈도우즈 경로까지 가기 위한 상대 경로를 물어보죠. 그러면 상위 경로로 올라가서 또 상위 경로, 상위 경로, 상위 경로 계속 이렇게 7번을 이제 해주면 그리고 윈도우즈를 해주면 윈도우즈 경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C 윈도우즈를 이제 C 경로로부터 찾는 거죠. C 루트에서부터 루트에서 바로 윈도우즈가 있으니까 윈도우즈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로가 이제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exist인데요. 그러면 pass.exist, 이게 어떤 패스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로. 이 경로에 그 디렉터리 폴드가 있느냐 또는 파일이 있느냐 이걸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데요. 이것이 true면은 이제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스가 이 가리키는 것이 이제 파일이냐, is file, is directory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보면 os.pass를 이제 op로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C windows가 이제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당연히 존재하겠죠. 여기는 그래서 true가 됐고요. 그리고 is dir, 자, 이것이 이제 디렉터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이것이 파일이냐, 네, 이건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tru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폴더에, D 디렉터리에, D 드라이브에 루트가 있느냐, 즉 드라이브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드라이브가 없을 때는 false로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어떤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 무심 찍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디렉터리 이름과 기본 이름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os.pass를 이제 op로 인풋을 하고 이제 이 패스가 뭐냐면 윈도우에 있는 이제 기본 계산기네요. 계산기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base name pass 이렇게 되는데, 자, base name은 pass에서 이제 이 파일 이름 부분만 이제 뽑아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calc.exe. dir name을 불러오면 이 디렉터리 이름만 이제 불러오게 되겠죠. 그리고 split 하면은 이것을 둘로 분리를 하는데 경로와 그리고 파일 이름으로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split text를 하면 이제 확장자와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join을 하면 pass와 이제 그러니까 디렉터리 네임과 그리고 베이스 네임을 이제 조인으로 묶어주면 완전한 경로를 다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ir name에서는 이것이 32까지죠.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네임은 이 부분이죠. calc ex 지점. 그리고 이 조인 할 때 이것을 넣어줍니다. 이 사이의 구분자를. 자, 이번에는 파일 크기를 알고 싶으면 get size를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 안에 있는 파일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반환합니다. 자, 그럼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 루트에 있는 runbat이라는 이제 이 함수, 이 파일을 이제 사이즈를 물어봤죠. get size 33이니까 33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윈도우즈 시스템 32에 있는 calc. 계산기 파일의 사이즈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1KB 나왔네요. 자,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파일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OS 패스를 이제 임포트하고, 그리고 패스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을 제로로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정한 경로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이제 이렇게 만들죠. 받아서 그것을 파일 하나하나를 받아서 이제 get 사이즈로 이 파일의 이름들, 파일의 사이즈를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몽땅 다 이제 토탈에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주면 이제 현재 우리가 지정한 패스 디렉터리 안에 있는 파일 사이즈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이트로 나오니까 대략 1300 메가바이트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이제 만약에 킬로바이트나 메가바이트로 단위를 바꾸고 싶으면 이제 이것을 뭐 1024로 이렇게 나눠주면 킬로바이트가 나오고, 다시 1024로 나눠주면 메가바이트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쉘 유틸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쉘 유틸리티는 파일과 디렉터리 관리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기 쉬운 더 고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파이썬에서 파일을 복사, 이동, 삭제,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일 복사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복사할 때는 copy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과 그리고 복사본 이름을 지정해주면 그대로 복사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destination이 이제 경로의 경우에 폴더 이름일 때는 그 폴더 아래에 이 원본의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복사를 하고, 이 destination 이름이 파일 이름일 때는 이 파일의 이 이름으로 원본을 복사를 하게 됩니다. 카피 파일은 파일을 복사합니다. 소스 파일을 destination 파일로 복사를 하는데,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메타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복사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트리는 이제 소스 경로에서 데스티네이션 경로로 똑같이 이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소스 안에 있는 그 폴더 이름이면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과 그리고 디렉터리, 그리고 서브 디렉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파일들을 다 같은 구조로 복사해 주는 게 카피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동할 때는 일단 이동할 때는 mov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본 경로와 사본 경로 위치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지우고 파일이나 폴더 완전히 지울 때는 RM 트리, remove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를 설정해 주면 이 패스에 있는 폴더와 파일을 모두 지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복사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유틸리티를 인풋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py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스팸 텍스트를, 여기 이름은 경로 이름이니까 폴더 이름이니까 이 폴더 아래에 똑같이 스팸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복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그 이름을 반환합니다. 카피 파일은 이제 이 파일을 똑같이 이제 이 fire1.py를 fire2.py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카피 트리는 이 디렉터리 구조까지 똑같이 복사합니다. C의 베이컨이라는 이제 폴더를 C의 베이컨 백업이라는 폴더로 그 아래에 있는 파일과 함께 디렉터리 구조까지 똑같이 복사하는 게 카피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move는 파일을 옮깁니다. 그래서 C에 있는 spam txt라는 파일을 egg 폴더로 옮기게 되겠습니다.